네, 10월이 이제 거래일이 이틀밖에 오늘 포함해서 안 남았습니다. 보통 이제 10월부터 연말까지를 연말 랠리 또는 산타 랠리가 일어나는 구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올해는 그게 뒤로 좀 밀릴 거다 또는 없을 거다 논란이 분분합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이번 주가 생각보다 그 지표상으로 중요한 것들이 꽤 많아 보입니다. 네, 뭐 흔히 이제 지표나 이벤트가 많은 주간을 슈퍼위크라 하는데 네네. 이제 10월 말 그리고 11월 초가 이렇게 겹치는 이번 주간 상당히 좀 이렇게 챙길 게 많은 주간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이렇습니다. 네네. 자, 여기 뭐 오늘 이제 뭐 독일 CPI 정도고 미국 댈러스 연방은행 뭐 제조업 지수 정도인데 넘어가고요. 화요일 날 내일은 이 BOJ 일본이네요. 예, 네.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여기가 BOJ가 가끔씩 뜬금포를 잘 날립니다. 역사적으로. 네. 전혀 이렇게 BOJ에서 뭐 나올 게 있어 싶었는데 한 번씩 결정적인 뭐 아니면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니케이도 약간 아슬아슬한 상황이라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한번 보셔야 되겠고 고용지표 우리가 뭐 흔히 난팜하고 실업률 이런 걸 보기도 하고 아니면 ADP 민간고용, 졸츠 이런 걸 봅니다만 요것도 상당히 연준이 중시하죠. 3분기 고용비용지수, Employment Cost Index에서 이제 ECI라고 하는데 요것도 중요하고요. 수요일 날이 마침내 이제 그거죠. 첫날이다 보니까 네. ISM 제조업지수 같은 거는 늘 이렇게 봐야 됩니다만 고용보고서도 나오고 하는데 졸츠도 나오죠. 그리고 FMC 이게 이번 주 중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장 좀 그 존재감이 떨어진다 하는데 제가 봐서는 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의 그 발언의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용지표가 금요일까지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해석과 반응이 중요하고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자 지난달에 뭐 난팜 한 33만 개 나와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만 이번 그러면 이번 금요일날 나오는 일자리 창출 개수가 적다고 해서 평소처럼 좋아하겠느냐 시장이 아니면 많다고 해서 또 싫어하겠느냐. 네. 일자리 창출 개수가 좋았는데 장이 오른다 할 것 같으면은 굿이스 굿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나쁘게 좀 안 좋게 나왔으면 기존에는 bad is good이라 했는데 이러나 저러나 좋아야 되는데 만약에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장이 못 가면은 이제는 그걸 갖다 침체의 조짐으로 본다. 그러니 시장 반응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실적 가운데는 애플하고 스타벅스가 목요일 날 나옵니다만 요 애플은 대장주죠. 네. 뉴욕 증시에 뭐 나스닥이나 S&P 500 할 것들 대장주인데 이것도 우리가 소리 소문 없이 3개월째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기술주 중에서 어떤 것인가 하는 거고 스타벅스는 뭐 오늘 맥도날드도 나옵니다만 스타벅스 이런 거는 이제 대표적인 소비재인데 그런 거죠. 자, 요거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요거 PCE 개인 소비 지출이죠.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PCE에 요거는 이제 CPI보다도 연준이 더 중시하는 건데 전년비 3.4. 그래서 그냥 전월하고 똑같은데 내려오던 것이 더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것과 전월비로는 0.3, 지난달 0.1에서 0.3. 그래서 조금 위클리 요거는 좀 찝찝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나올 여러 가지 네, 지표들 네. 중심되는 것들을 짚어주셨고 지난주에 이제 보통 이제 월화수 나오시니까 네, 예. 나와서 계속 얘기하신 월수금. 게 월수금이 예. 월수금이요. 나와서 얘기하신 게 시장이 이제 많이 빠져 있기는 한데 기술적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약간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다라는 네. 말씀을 몇 번 하셨단 말이죠. 예. 여전히 그 의견은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런 어떤 뭐 단기적으로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 보자 싶은 생각을 갖다가 사실은 2주 전 금요일부터 그렇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가 지난주 계속 흘러내리면서 네. 곤혹스럽긴 합니다만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반등은 가능.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달라진 것 없다 하는 차원에서 좀 그거 한데요. 간략하게 위치들 한번 보시죠. 한번 세계일주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유로스톡스 50입니다. 유로존 지역에서의 제일 괜찮은 종목 50개를 갖고 만들었는데 눈길을 끄는 거는 닷컴 버블 때의 고점, 금융위기 때의 고점, 특히 닷컴 버블 때 진짜 버블이 심했네요. 근처에 갈 생각도 못 하는데 아직도 이 금융위기의 고점을 갖다가 확실하게 못 넘어서는 가운데 이중천정의 가능성이 은근히 보인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돈 푼 것만 생각해도 얼만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2선 정도까지만이라고 하면 베스트인데 네. 단기적으로는 여기도 어쨌거나 조금 더 밀리기는 싫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데일리를 보시면은 영국은 또 유럽하고 또 약간 다르니까 브렉시트 이후로 여기도 보시면은 이거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나아요. 나으나 여기도 지금 이중천정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선이 지금 위태위태하죠. 코로나 때의 저점 이후에 이 추세선이 좀 위태위태한 가운데 그러나 여기도 최근 저점쯤 가면은 더 밀리기보다는 한 생각이 들고요. 일본 니케이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깃발령 조정 끝내고 또 한번 치솟았습니다만 네. 이게 마지막 시세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얘도 지금 뭐죠? 요 고비 여기서 더 밀리기보다는 일단은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 한번 시도하다 그래봐야 3,000, 3,200이 빡빡해 보입니다만 그런 상황. 인도 이머징 중에서는 제일 좋다는 인도 아닙니까? 월간 차트 보세요. 닷컴 버블 2000년, 뭐 금융위기 2008년, 뭐 2008년 이후 이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우상향입니다. 다만 요 구간이 좀 찝찝합니다. 요 구간이 찝찝한데 데일리는 이런 모습이고요. 요 구간이 이 패턴이 신경이 쓰입니다. 거기다가 다이버전스가 확연한데 이 패턴은 이거 족보 있는 패턴입니다. 소위 말하는 다이애고널 웨지인데요. 이런 식의 패턴이라서 오랜 상승 추세 끝에 이거는 이 패턴은 조금 무섭기 때문에 인도도 좀 그러합니다. 뭐 펀더멘털로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비싸면은 좀 싸져야 되는 거고 너무 싸다 싶으면 또 올라가는 게 시장 가격이다 보니까요. 이 와중에 미국 S&P 500 지금 요렇죠. 지금 월간 차트에서 후행 스팬이 뚫고 내려온 게 불안합니다. 작년에 그 1년 가까운, 1년은 아닙니다만 연초부터 해서 한번 10월 중순까지의 이 하락세에서도 이걸 버텨냈던 후행 스팬이 지금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불안한 가운데 지금 이 선에 기대는 겁니다. 이 선은 기대는 거고 코스피는 구름대 뚫고 내려왔어요. 구름대 뚫고 내려왔으나 지금은 이 선에 기대고 있습니다. 네. 이 선에 기대고 있고 그다음에 일간으로 볼 것 같으면 사고 싶어요. 사서 하다못해 5월선이라도 머리 대보고 아니면 21선까지 한번 이 이격을 한번 좁혀보는 한 2350을 라운드에서라도 한번 만나보는 이런 장을 갖다 기대하고 싶은데 워낙에 지금 거래량을 보거나 뭐나 시장 에너지는 약합니다. 그러나 바로 밀리기보다는 하는 것이고 코스닥은 그래도 아까 코스피는 보세요. 이거 구름대 밑으로 뚫고 내려왔는데 네. 코스닥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이 740이 그리고 이 동아줄이 어느 정도 튼튼합니다. 튼튼한 가운데에 그러나 거래량 등등을 보면 불안하죠. 결국 요거 같습니다. 지수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이 200일선 지켜주느냐입니다. 네. 200일선 지켜주느냐고 그냥 외우기도 쉽게 66,600원 지켜주느냐 하는 것이고 저거 밀린다 하면은 또 2선까지 가는 가운데 지수는 또 많이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달러 환율이 왜 이럴까?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보시죠. 요 레벨이 어려운 레벨입니다. 이 내려왔다가의 이 61.8%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 이 상황 하에서 FMC 소화하고 BOJ 소화하고 제1감은 여기서 좀 내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두 개 이벤트 BOJ와 FMC를 겹치면서 위로 튀어버리면은 이거는 시장에 어딘가 탈이 난 겁니다. 뭐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전제하시고 네. 대응하시면 삼성전자의 200일선 61,600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네. 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의 아까 지금 선에서 이제 위로 튀느냐 아래로 가느냐 네. 이번 주에 좀 잘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1,360원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